짜이찌엔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 한번 보고 웃고 들어가겠습니다. 5일 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54.9%. 자, 그리고요, 24시간 전입니다. MBC 뉴스에서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6%포인트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56%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틀 전에 이재명은요, 지지율이 4% 올랐다, 62%라고 했습니다. 뭐, 이 정도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재명 지지율 100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여론조사 신뢰도는요,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정치는 여론을 다루는 기술이지만, 여론을 만드는 공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공작, 이 여론의 공작의 냄새를 풍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최근에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뭐 단순한 당내 갈등이다, 의견 충돌의 문제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안은 뭐냐면요, 여론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하고 그 언론을 증폭기로 삼아가지고 권력 구도를 흔들려고 하는 정치 공작의 전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요, 이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의 당계 게이트는 제2의 드루킹 사태다라고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론이 자연 발생이었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었냐라는 질문이죠. 자, 문제의 구조는 익숙합니다. 가족과 지인 총동원시켜가지고 다수의 아이디로 수천 개의 댓글을 생산했습니다. 마치 이게 당심인 것처럼 언론에 흘립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거를 촉 받아가지고 당심 플러스 민심으로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을 근거로 정부와 당 지도부를 압박한 거죠. 여론 만들고 언론에 뿌리고 언론은 정치를 압박하고 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이게 뭐냐? 공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측에서 이 논란 자체를요, 정치적 제거 시도다라고 프레이밍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의 발언, 그때 당시에 사무처장이었던 장동혁 당대표의 말을 빌려가지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여론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장동혁 당대표가 사무처장으로서 이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쉴드를 치다가 이제 당대표 자리에 있으니까 한동훈의 정치적 제거를 위해서 이 당원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준석 하는 짓거리랑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이 전략적 봉쇄수를 펴다가 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자,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 무고죄 엄청 간단한 겁니다. 카루세로 연구소가요, 이준석이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없었거든 하고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성상납이 있었는데 그건 공소시효 만료로 이 처벌을 할 수 없고 지금 전략적 봉쇄수를 쓴다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너 무고야 라고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엔 성상납이 있었고 사실인 것 같은데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를 했으니 그거 무고야 라고 검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거를 뭐라고 했냐? 내 성상납 사건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작업질을 했다. 그 작업질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맹랑한 프레임을 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지금 한동훈 당대표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당원들이 묻는 질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뭐 장인, 장모, 뭐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딸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건 맞아? 그거 아니야? 이게 전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보면 너 했어? 안 했어?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24년 5월 9일에 12시 21분입니다. 한동훈 이름으로 이런 글이 작성됩니다. 성녀라, 건이야, 그만 질질 짜고 탈당해라, 쌍놈아, 하극상 하기 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2024년 8월 13일 11시 10분에 최영옥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모 이름입니다. 트로이 목마 스파이 좌파 윤석열 김건희 부부 탈당하고 꺼져라.
국힘 코스프레 이제 그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요. 18시 23분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아바타지? 둘 다 탈당해라, 못 봐주겠네. 허수욱. 자, 허수욱이라는 이름은요, 한동훈의 모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뭐 그러고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거 한지윤, 본인의 딸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윤석열 부부 꼴보기 싫다가 77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건드리면 윤석열 목숨도 잃을 거예요. 65번, 검찰 권력 남용은 윤석열 편이라고 79번. 자, 느낌 오시죠? 일단 뭐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은정이다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그 게시판의 내용들 참 잔인하더라고요. 이 진은정은 한동훈의 부인입니다. 진영구, 한동훈 부인의 아버지, 장인이죠. 차이나 라이프, 그러니까 공산당 일부를 들고 와서 한국판으로 번역해서 내는 사람입니다. 자, 최영오, 한동훈 장모고요. 허수옥, 한동훈의 모친 이름입니다. 한지윤은 한동훈의 딸이죠. 자,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의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요, 뭐 이준석의 말처럼 그냥 해경군 김씨가 댓글 끄적끄적거렸던 그 정도다라는 거 아니죠. 정치 공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왜 벗어날 수 없는지, 그러니까 너 딱 걸렸어 라는 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끝에는요, 이 사건이요, 보수 정치에 남긴 상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예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 공식 선정된 정치, 경제, 외교 쪽으로는 사실상 편향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광고 제한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보수 우파 유튜브 전체가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좋아요와 댓글 한 줄이 이렇게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긴 하지만요, 또 그게 빠르게 처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이 알고리즘을 뚫어주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들의 댓글이다 라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안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당원 게시판이 뭐냐?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죠. 여론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방향의 메시지가 짧은 시간에 우르르 대량으로 쏟아지고 그 출처가 개인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라고 의심을 받는다라면 그 순간부터 뭐가 문제는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결과물이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당심으로 둔갑하고 그 기사들이 다시 정치적 압박의 근거로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공작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 이거 당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저 좌파 진영에서 촉 받아가지고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까? 자, 이거 드루킹 사태와 비교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드루킹의 핵심은요, 댓글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을 민심으로 둔갑했죠. 위장해가지고 정치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의 당원 게시판 논란 역시 동일한 질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시판의 글, 댓글, 실제로 당원의 자발적인 의사였냐? 아니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동원이었냐? 이게 드루킹과 같은 성격을 띈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 측. 자, 이 사안을 정치적 제거로 규정을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단계, 논란, 추정인물, 한동훈 가족 이름과 같다. 한 측 반발. 왜 반발합니까? 그냥 깔끔하게 했어, 안 했어? 너 맞아? 아니면 너 아니야? 이거에 대한 답을 왜 못하냐고요. 자, 친한계 초선이죠.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가 10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당원 게시판 조사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당 전체 이익과 공정한 당무 집행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심을 완벽히 무시하고 있죠. 지금 당원들은요, 진실을 알고 깔끔하게 털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한동훈의 입이 되어가지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굉장한 쉴드를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당법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들이요 지금 이 당무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호선 이 교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뭐 고발을 때리고 있는데요. 자,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개인정보죠. 자, 이름,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의 보호의 목적이 뭐냐? 오남용을 방지하고요. 개인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까지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측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뭐 위반됐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공개 원칙 그러니까 핵심을 좀 찝어보자 라는 거죠. 이제 동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 이거 뭐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공 주체 동의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나 완화될 수 있고 법원 판결문이나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의 영역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 본질적으로 조작 의혹이라는 논란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로 저는 보인다라는 거죠. 자, 게시판 닉네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의 작성자 이름은요 당원 스스로가 해당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포시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자, 게시글에 대한 작성자 그리고 내용은 공개됐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원 게시판 정보가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개인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완화될 수 있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뭐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아니라 여론 조작 의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게시판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주장은 사실상 이 여론 조작 의혹이다라는 논란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로 아무리 발악을 해도 프레임의 본질을 덮지 못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요 동정도 음모론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확인 했어 안 했어 맞아 틀려 이거다라는 겁니다. 맞으면 책임지면 되고 틀리면 명확하게 해명하면 되고 그동안에 억울해 죽겠으니까 야 나 제대로 공천해줘 라고 목소리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답 대신 뭐 프레임만 쌓는 순간을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의심은 커져가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이죠. 한동훈이 원래부터 뭐 탄탄한 정치 기반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의 픽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수직 상승했죠. 중간에 검사장 이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평검사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내려 꽂혔습니다. 대중적 서사 없죠. 조직도 없죠. 현장 경험도 없죠. 정치적으로 뭐 축적된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 내용이 좀 안쓰럽게까지 하더라고요. 자, 댓글 내용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6일 허수옥 이름으로 작성됐습니다. 자, 보수는 그나마 한동훈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변에 윤석열 똥울만이 손절 부탁드리고 싶다. 한동훈 올려치기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요 2024년 10월 27일입니다. 최영욱 그러니까 어머님 이름과 동일인입니다. 그런 동일인이 어떤 글을 작성했냐? 한동훈은 항상 옳다. 한동훈은 항상 옳다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오르며 미래에도 오를 것이다. 좀 안쓰럽죠. 요렇게라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참 좀 볼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없으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성상납이라는 정치 여정 속에 경험이 있고 하버드 학력 사기라는 이슈라도 있지만 한동훈은 진짜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모 이름, 어머니 이름 끌어모아가지고 본인을 올려치기 하는 거죠. 여론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쓰럽다. 아, 구리다. 뭐 이런 느낌?
이거는요,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이 없다.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취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건 선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분명합니다. 언론으로 선동하고 프레임으로 압박하고 조직적 여론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은 보수의 정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비겁하고 비열하고 아무튼 뭔가 뭐 뒷골목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는 사실상 보수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공산주의 정당들이 즐겨 쓰는 전술입니다. 특히 언어를 무기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러시아 공산당식 정치 전술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PC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적 오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언어 전술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했죠? 이 좌파 워크, 그러니까 PC주의, 정치적 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좌파 흐름이, 좌파 워크가 공산당의 리브랜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깃발을 쫙 들고요, 전 세계 흐름이 좌파 워크에 대한 축출 바람이 불고요, 독일도 3년 만에 극우 정당이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전 세계가 좌파 축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네팔도요, 친중 정책을 펼치던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은요, 이 한동훈이 매번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 정치적 오름을 펼쳐내겠다라고 하죠. 그 전술, 그 공산당 전술이요,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무대인 겁니다. 자, 결국 이 사건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운다라고 해도 사실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당원 게시판 논란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정치적 신뢰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자,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니까 여러분 정리 좀 깔끔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싸! 한동훈 이참에 쓰레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요, 뭐 보수 정치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권력을 흔드는 정치가 보수의 길이다라고 하면 그 보수는요, 이미 스스로를 배신한 겁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개인의 문제 뭐 있겠지만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다시 시작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정치는 공작이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으로 시작되는 게 정말 건강한 정치다라는 거죠. 언어 선동과 프레임 전환으로 버티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물이 보이는 정치인들 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치인들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달린 그 정치인을 중심으로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럼 뭐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다시는 설 수 없기 때문이죠. 홍준표 다시 돌아와서 이 한동훈에게 완벽히 쓰레기다라는 직격탄을 보냈는데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익명성의 숨은 비열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는데요.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조폭과 같은 양아치 행태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 가족이 집단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게 바로 비열한 정치 미수가 좀 모지랭이다라는 거죠. 그런 짓이다라고 맹공격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시원한데요. 이준석이고 홍준표 손을 잡지 않고 한동훈 쉴드 치는 것에 살짝 화가 난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해보는데요. 자,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ABC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 병 선거구 소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연인이나 가족들이 이 뒷자리 4자리를 공유하고 있죠. 자, D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의 딸 한유진이가 MIT에 2학년에 올라갔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A, B, C, D 배우자, 장모, 장인, 딸 이름과 같다. 그리고 핸드폰 뒷자리 4자릿수가 같다. 이런 우연이. 자,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말이죠, 당무감사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기사가 떴을 때 이 한동훈이가 이 다른 방송에 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보였던 표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표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다! 한동훈이가 당원 게시판 한 거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 그리고 아니,
아니, 한동훈은 절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거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기 있게 2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짜이찌엔 한동훈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